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요새 젊은 친구들 남자친구 새우 500, 600 오라던 글이 있던데 에휴. 야, 아니 남편감도 아니고 남자친구 월급이 새우 500에서 600. 도대체 이 돈은 어떻게 보이죠? 아니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남편감이 아닙니다. 남자친구예요. 남자친구. 그냥 연애 상대. 그럼 나이가 어리단 얘기잖아. 도대체 학교에서 어떻게 배워보고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지? 아니 500, 600 버는 사람이 왜 당신을 만납니까? 더 좋은 사람 만나겠지. 아니 생각이 너무 없는 거 아니야? 내가 만약에 여자가 저런 얘기하면 그냥 골빈 사람 생각하고 안 만날 것 같아. 이게 얼마나 생각이 없으면 나올 수 있는 말이야. 자기가 돈을 벌어봤으면 알 거 아니에요. 아, 여자분들 500, 600은 자신들이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말이 아니야. 왜냐, 여자분들 중에 저 돈 그 정도 못해요. 절대 다수는. 여자분들 아마 새우 500, 600이면 여자분들 중에 새우 500, 600이면 거의 한 2, 3% 정도? 5%도 안 돼, 여러분. 거의 뭐 요거라고 치면 판반에서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정도예요. 그 정도 희망해요. 자신들은 거의 뭐 노력을 해도 만질 수 없는 돈인데 왜 남자분들한테 뭔가 관대한 식으로 나 만나려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 왜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본인이 그렇게 500, 600을 벌어서 만날 만큼 대단한 사람인가? 난 묻고 싶네. 저런 얘기하는 여자분들이 과연 자기가 500, 600 버는 남자를 만나도 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하고 정말 고귀하고 매력 있는 사람인가? 오히려 저런 말 하는 게 매력이 없어 보이지 않나요? 왜냐? 왜 저런 남자를 만나려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이제 안 쓰려고. 그러니까 데이트할 때 땡전 한 푼 안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얻어먹겠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저 여자들한테 진짜 풀코스 대접할 만큼 그만큼 가치 있는 여자가 있을까요? 물론 다 그렇진 않을 거예요. 모든 여자들이 저렇게 뭐 500, 600 버는 남자를 원한다. 이건 아닐 거예요. 아마 일부 여자들이 저럴 거예요. 여자들도 알 거예요. 남자가 돈 벌기 힘들다는 거. 자신은 돈 벌기 어렵다는 거. 알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이 보면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자신들의 어떤 그런 능력치를 좀 관가하고 남자한테 너무 높은 오더를 요구하는 게 꽤 많아요. 요즘에 좀 많아졌죠. 자신들은 뭔가 대단한 게 아닌데 남자는 뭔가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본인이 그 정도 아니면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만약에 남자친구 새우 500, 600을 원한다면 본인도 한 400은 버세요. 새우 400. 근데 여자 입장에 새우 400?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새우 400을 보려면 여자 입장에서 대기업을 들어가야 돼요. 삼성이나 SK 같은 굴지의 대기업 들어가서 한 대리 정도 달아야 돼. 과연 전체 여자분들 중에 몇 퍼센트 될까요? 공무원 가지고는 안 돼요. 새우 400 벌려면 공무원 한 20년 근속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신들이 40대 중반 후반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보통 뭐 사업을 한다거나 장사를 해야 돼. 남자가 장사해가지고 잘 되는 케이스도 별로 없지만 여자분들이 장사에 잘 되는 케이스 더 없어요. 여자분들이 중에 장사한다고 하면 풀필 헤네카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저거 하면서 새우 400 이상 꾸준하게 버는 것도 어려워. 그럼 절대 다수 여자분들이 그 정도 요건을 맞추지 못하잖아. 그럼 남자한테 난 남자친구가 한 500, 600 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런 분들은 없을 겁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소재 명문대 졸업 15년 경력 주말에도 간간히 근무 평소에도 바쁠 때는 1박 2일 혹은 간간히 2박 3일 퇴근 못하고 회사 간이 침대에서 숙박 시즌 1년 중 가장 바쁜 3주에는 아침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근무 그렇게 개같이 일해서 새우 월 600 조금 넘습니다. 당연히 제 나이 때 맞는 30대 초중반 학위자 안 만납니다. 방송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고등학교 때부터 죽으라고 공부하고 대학 다니면서도 남들보다 열심히 준비하고 지금도 개같이 일해서 세전 1억 버는 건데 30대 초중반 한국 여자 데리고 살면서 설거지할 생각은 제로입니다.
내년에 베트남 가서 19살에서 21살 아가씨 만나러 갑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열심히 사셨네요. 아, 세 600 조금 넘다. 와, 근데 이분 진짜 고생 많이 하신다. 이분도 나이가 좀 있는 분인 것 같은데. 근데 나이가 있는 분이면 이 나이 때보다 힘들지 않을까? 이게 욕심인 것 같은데. 보니까 명대 졸업하고 15년이면 이분 40대 초반이에요. 왜냐하면 생각해봐. 대학교 4년제 나왔으면 명대로 가신 거 보니까 스카이신 것 같아. 4년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그러면 20대 중반 아니면 후반이에요. 거기서 15년 플러스 하면 이분 앞에 4자가 붙었다는 얘긴데, 근데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만날 수 없다는 건 아닌데 너무 어린 여자를 만나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근데 불가능하진 않는데 너무 좀 빡실 텐데 이거. 아, 물론 뭐 노력하기 나름이죠. 예. 아무튼 열심히 사셨네요. 와, 주말에도 근근히 근무. 거의 워커홀릭이신가 보다. 근데 돈을 많이 벌려면 이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서 뭐 난 주 5일 근무하겠다, 난 주말 쉬겠다, 난 늦게 잔업 안 하겠다, 그러면 못 벌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문직은요 다 워커홀릭입니다. 워커홀릭. 예, 전문직 분들. 워커홀릭이 아닌 사람 없어요. 누가 봤을 때 좀 미쳤다 생각될 정도로 이 중독자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통 그 분야에 다 이 중독자예요. 살아남으려면 이 중독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독자가. 이분도 대단하신 거죠. 그걸 15년 동안 참고 일한 거죠. 와, 봐봐요. 2박 3일 동안 회사에서 생활을 하고. 저게 보통 사람 못할 거예요. 이분이 대단한 거예요. 복선 사람들 보고 야, 회사에 남아서 일하라고 하면 이건 남자들도 좀 보고 여자들은 아예 할 사람이 없고. 제가 보니까 이쪽 일하시면서, 이쪽 분야 일하시면서 아마 여자분들은 한멸 느끼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이분이 15년 동안 살아남았잖아요. 근데 같이 여직원들하고 일하면서 아, 여자하고 일하는 건 좀 힘들다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이분은 봐봐, 1박 2일, 2박 3일. 여자분들은 보통 처자를 못합니다. 여자분들이 처자 일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아니면 밤새서 일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보통 공장의 그 생산직 분이 아니면 없어요. 여자들은 아예 밤새서 일하겠다는 마인드가 없습니다. 늦게까지 남아서 일하겠다는 마인드도 없어요. 보통 이거 다 남자의 몫이죠. 당직 같은 것도 사기업부에 당직 같은 거 있거든요. 예, 당직도 다 남자가 합니다. 여직원 하는 거 봤어요? 못 봤죠. 그래서 뭔가 일을 같이 하면서 아마 그런 거 느끼셨던 것 같아. 아, 한국 여자는 답이 없다, 안 되겠구나, 아마 이런 거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제 나이대에 맞는 30대 초중반 한국 여자 안 만납니다. 뭐 못 만나는 것도 있지만 안 만나겠죠. 아마 근데 이분이 안 만난다고 얘기하는 거는 아예 안 만난다 뭐 이런 것보다는 만날 생각이 없다는 말로 들립니다. 그리고 이분이 한 번은 만나봤을 것 같아. 한 번은. 근데 이분이 왜 안 만나는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안 만나보고 안 만난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몇 번 만나봤는데 답이 없어가지고 앞으로는 안 만난다, 이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왜 앞으로 안 만날 거냐면 보통 저 나이 때 여자분들이 노림수가 뻔합니다. 보통 저분들은요 그냥 단순한 연애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결혼을 전제로 깔고 가요. 그리고 대부분 여자분들이 저 나이 때 결혼을 막 적극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일하기 싫어서야. 일하기 싫어가지고. 여자들이 저 나이 때 보면 회사에서 버티는 거 싫어하거든요. 보통 여자분들이 좀 야간는 게 뭐냐면 자기는 뭐 전업주부 되고 싶다, 자기는 애 키우는 거 좋아한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일하기 싫다는 거거든요. 나이 먹으니까 이제 회사에서 경쟁이 치열하고 밀리고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여기서 못 버티겠다, 그럼 취직이 답이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작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 진짜 많아요. 여러분, 선전이 나가신 분들 여러분 들어봤잖아요. 뭐 나는 애가 좋다, 나는 전업주부 꿈이다, 현모양처 꿈이다, 개소리 하고 있네. 그럼 좀 더 일찍 결혼했어야지. 그 좋은 시절을 뭐 있길래 지금 나이 먹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망을 쏟아붓는 겁니까?
실제로 현모양처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네요. 한 번도 현모양처인 적이 없으면서 나이 먹고 이제 좀 간당간당하니까 이제 결혼식 와가지고 자기는 뭐 애 키우는 거 좋아한다. 좋은 아기 낳고 싶다. 좋은 아기 낳을지 안 낳을지 장담할 수 없어. 임신이 아예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분도 한국인 여자분을 만나려고 했는데 몇 번 만나보고 이 나이대 분들은 뭔가 답이 없구나. 다 뭔가 설거지 목적이고 자기 취직 목적이고 일하기 싫어가지고 남편한테 떠넘기려고 이것저것 많이 따지고 하는 거 보니까 진절머리 난다. 내가 왜 그 장단에 맞춰주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포기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자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앞으로 이런 전략으로 가면 결혼 100점 100패입니다. 여자분들이 30대 초중반분들 잘 들으세요. 후반분들은 사실 이제 끝났어요. 사실 30대 초반분들은 그나마 희망이 있는데 정말 결혼을 원하신다면 뭐 나는 현모양처다 뭐 애 키우는 거 좋아 이런 소리 하지마. 노리수 빤히 보이니까 그냥 나 먹고 놀고 하겠다. 나 네 돈이 좋다. 이거랑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바본지 아십니까? 남자들이 아직 순진한 줄 아시나요? 같이 일할 생각하세요. 바라지 마십시오. 뭘 바랍니까? 이제 곧 있으면 더 이상 이제 매칭도 안 될 수 있는데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그러니까 있잖아요 여자분들 이것저것 가리고 하다가 K 마케인후 티켓 끊는 겁니다. K 마케인후 열차 타잖아요. 다시 못 돌아와요. 방송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고등학교 때부터 죽으라고 공부하고 대학 다니면서도 남들보다 열심히 준비하고 지금도 개같이 일해서 세전 1억 버는 건데 30대 초중반 한국 여자 데리고 살면서 설거지할 생각은 제로입니다. 내년에 베트남 가서 19살에서 21살 아가씨 만나러 갑니다 라고 하셨는데 너무 도둑놈 마인드 아닙니까? 물론 이분들이 베트남 쪽이 보통 초혼 나이가 굉장히 빨라 23세인가 그렇거든요. 우리나라 나이로. 이거 너무 좀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한 25, 6은 괜찮은데 이 정도면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예. 어쨌든 뭐 베트남 잘 갔다 오시기 바랄게요. 예, 잘 갔다 와가지고 내가 봤을 때 이분들이 힘들 것 같아요. 이 나이 때부터 힘들 것 같아요. 좀 낮추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여자분들 이제 남자들이 옛날처럼 고분고분하지 않다니까. 고분고분하지 않아요. 사실 현실은 정말 참담합니다. 여자분들 저 나이 때분들. 왜냐 이제 매칭이 잘 안 되거든. 그리고 본인 같은 사람들 좀 거부하거든요. 점점 거부할 거야. 그래서 점점 불안해할 거예요.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이제 결혼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황 판단하시기 바랄게요. 여자분의 노인수가 이제 다 드러났습니다. 미천이. 그러면 자꾸 뭔가 돈 많은 남자 건져가지고 뭐 편하게 살겠다. 나 이 직장 그만두겠다. 이런 스탠스는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